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시즌 3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네, 약속드린 대로 시즌 3에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그리고 굉장히 시즌 1, 시즌 2에 비해서 훨씬 더 멋진 게스트를 모시고 즐겁게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멋진 게스트 모셨는데요. 그 전에 댓글 소개 먼저 좀 하겠습니다. 꿈터지기님, 저도 들락날락하면서 몇 번씩 확인하다가 일이 있어서 일하고 한참 후에 보았더니 대박, 100% 이상 완료. 세상에 이런 기쁜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이렇게 많은 애청자가 있다니 기쁩니다. 네, 두루두루 두루미님께서도 어제 방송 듣고 오늘 아침 새벽에 펀딩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참여할 때는 목표액에 아직 도달 못한 상태였는데 지금 확인하니 초과 달성, 카드값 결제되겠네요. 모두의 마음이 모여 드디어 시즌3. 듣기만 하다가 댓글은 처음 남깁니다. 팟빵 아이디를 못 찾아서 댓글을 못 달았었어요. 아이폰 팟캐스트로 들어서 집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숨어있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애청자 동지들이 많은 것 같아 연대를 느끼며 기쁩니다. 문화 관련, 특히 책 관련 행사는 무료가 많아서 비용 지불에 인색할 거라는 생각은 기호였나 봅니다. 그리고 JYP님과 YG님 겸손 같은 건 버리시고 플렉스 하시며 방송하시길, 전 그 잘난 척 하면서 방송하시는 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장강명 작가님도 다시 만날 수 있고 하여간 우리 1년은 약속한 거죠. 네. 자, 지금 펀딩 성공 함께 기뻐해 주시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 건데요. 두루미님, 그 플렉스 하지 말고 좀 겸손해지라고 댓글 좀 달아야 돼요. YG는 너무 많이 플렉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JYP도 많이 하지만 누가 저 인스타인가 인터넷에 저 책걸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올려놨던데요. 잘난 척의 끝판왕이라고 YG가. 아니,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데. JAJH 땡땡땡땡님, 너무 작은 금액으로 참가했나 하고 자책하면서 펀딩 결과를 지켜봤네요. 성공한 걸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해요. 네, BN님도 우와 달성입니다. 이틀 만에 달성 맞나요? 세상에나. 기간이 짧다고 걱정했던 게 무색해지지만 아무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신나는데. JYP님, YG님, 박평님, 혼비님 축하드립니다. 책걸상 애청자분들도 모두 축하드려요. 우리 랜선 파티 열어요. 네, 나빌레라님도 펀딩 참여한 다음에 100% 확인하고 신난다는 댓글 주셨고요. 하이탑님도 100% 넘었다. 여유가 안 돼서 비공개 온라인 미팅까지는 못했지만 JYP님 책 받을 수 있어서 유후. 네, 책을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은 받으셨을라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마도 어쩌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민님 100% 달성했네요. 매일 확인했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달성할 줄이야.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빵 터지셨던 게 방살롱마다님 푸하하하 명단 불러주시는 거 듣고 정말 빵 터졌어요. 정말 책걸상 뻔하지 않아서 너무 재미나요. 네 기꺼이 자발적으로 삥 뜯기겠습니다. 그리고 페리님께서도 은근 압박되지 않던가요? 네, 다동이님께서도 너무 재밌네요. 시즌2 종방 아쉽다고 댓글 단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후원하라고 하다니요. 이런 방송 처음이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실 방송 끝까지 듣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텀블벅 가서 후원하고 돌아와서 마저 듣다가 이름 불려서 빵 터졌어요. 펀딩 꼭 성공해서 시즌3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책걸상 다시 듣기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팩트플리스인데 저는 세상을 희망적으로 볼랍니다. 우리 펀딩 성공한 것 때문에 다들 지금 세계관이 밝아지신 겁니까?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페리님 댓글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JYP의 여행 준비의 기술 책이 나왔어요. 나와 있죠, 이제. 네,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JYP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책걸상 시즌 3까지 하는 동안 YG는 책을 몇 권 냈었다. 그 책들을 사주신 분들은 이번에 여행 준비의 기술을 한꺼번에 여러 권을 사달라. 그래서 페리님께서 책걸상을 하는 동안 YG만큼 책을 내겠다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사달라고요. 아주 신박하다고. 하도 기가 막혀서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 후원하겠다고 댓글 단 분들 이름 막 불렀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다 했다?
이름을 불러드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 안 불렀다고. 나의 이름은 왜 안 불렀냐고. 왜안 불렀냐고 서운해하신 분. 펀딩 참여 안 하려 그러다가 그냥 에잇 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분명히 책을 여행 준비의 기술을 여러 권 사시는 분도 있을 거야. 네. 자, 저희의 지금 잡벅 댓글 읽기를 웃으면서 지켜보고 계신 게스트가 계십니다. 한번 나오셨던 분이죠? 이번에는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 니은 서점이라는 새 책을 가지고 찾아주셨습니다. 노명우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사회학자 노명호 선생님께서 오늘은 서점 주인 노명호 사장님? 네, 노명호 사장님으로 마스터 북텐더, 네. 마스터 북텐더로 책에 그렇게 나오죠. 네. 책걸상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명호 선생님께서 2018년 5월 16일과 5월 18일 날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멋진 책의 저자로 책걸상을 처음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벌써 2년 6개월쯤 지났네요. 그러게요. 저도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2018년 5월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2018년 그 인생극장은 YG가 뽑은 2018년 올해의 책이었어요. 정말 멋진 책이었죠. 네, 지금도 제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딱 꽂아두고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펼쳐보는 책입니다. 저도 가끔씩 주변 사람들한테 인생극장이라는 좋은 책이 있다 몇 번 추천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책은 굉장히 지금도 계속 나가죠.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네. 폭발적으로 팔리지는 않았는데요. 잊혀지지 않고 꾸준히 나가고 있어서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책은 큰 상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재밌는 게 그 2018년 5월 16일, 5월 18일 방송 들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나오셔가지고 노명호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는 이상하게 소설이 잘 안 읽힌다. 그리고 문학 작품도 그 사회학 연구에 필요한 문학 작품을 어쩔 수 없이 찾아서 읽긴 하지만은 즐겨서 읽는 편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학과 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전숙희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인생극장이라는 책으로. 문학상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한 책 아닙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막연하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에서도 문학을 좁은 의미의 소설로 국한하지 않고 문학을 굉장히 넓게 폭넓게 정의를 내리고 문학상을 주는 경우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밥 딜런이 네. 노래 가사로도 그렇죠. 문학상을 네. 받았었고, 네. 그리고 이름이 늘 제가 발음하다가 늘 틀리는 사람인데 알렉세이비치가 맞나요? 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목소리. 스베틀라나 알렉세비치. 네. 네네. 그 좀 동구권 이름들은 입에 좀 잘 달라붙지 않아서 네네. 이렇게 발음하다가 보면 저도 실수를 하긴 하는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회학자 입장에서 이건 사회과학 책이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소설이라기보다 네. 그 노벨 문학상은 이렇게 문학이라는 걸 폭넓게 정의 내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그때 잠깐 백일몽을 꾸긴 했죠. 왜 노벨 문학상도 탈지 모른다? 언젠가는 한 30년, 40년 후쯤에 이 선생님이 문학상 맛을 한번 보시더니 아니 저자가 웃으니까 뭐 우리도 같이 네, 웃겠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백일몽을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를 좁게 내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뭐 그래도 이제 그건 제 영역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인생극장 관련해서는 그 전숙희 문학상을 받기 며칠 전에 또 다른 일종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었는데 출판사에서 그 책을 여러 가지 출판과 관련된 진흥하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네. 선정되면 세종도서 이런 예를 책을 들면. 사주고 뭐 네네. 이런 그 보급해주고 이런 건데 우수 학술도서 네. 뭐 이런 것들. 네. 예. 거기에 응모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편집자는 당연히 인생극장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자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신청한다는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의 내용은 뭘 신청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편집자는 약간 당황하기도 했고 이 책이 왜 안 됐지?
그러다가 심사평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됐는데 물론 심사평에서 인생극장을 딱 집어서 표현한 건 아니었지만 어떤 응모작의 경우 응모 장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 신청을 할 때 일종의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편집자하고 저는 이게 인생극장을 염두에 두고 쓴 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저희 둘은 막연하게 했던 거죠. 그 책은 나쁜 책은 아닌데 이건 음. 사회과학 책이라기보다는 문학에 가까운데 왜 사회과학 네. 지원 사업에 응모를 네. 했지? 네. 뭐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셨다는 네. 거죠. 그게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총평이 그랬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막 분개하면서 아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노벨 문학상조차도 이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시대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되게 열을 냈다가 네, 재훈은 그 열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아, 그래? 목격했거든요. 네. 페이스북에다 너무 분을 참지 못하셔가지고 그거 올렸어요. 심사위원들 디스하고 막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노명호 선생님께서 이제 성정이 원래 이렇게 올바르고 고두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다가 남의 뒷얘기 같은 거 안 하세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아니 그거 경쟁률 한 10대 1 되는 건데 뭐 안 될 수도 있지. 그걸 뭘 이렇게 너무 자만했던 아니, 거죠. 안 될 아니, 수가 없다. 안 될 수가 없다. 꼭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틀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밥을 네. 먹고 있는데 일단은 그때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점심 먹을 때 전화 오면 그것도 음. 모르는 번호로 오면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안 받을 수는 없어서 받았는데 그 전화의 내용이 전숙희 문학상의 수상자로 결정이 됐다. 근데 심지어 상금 2천만 원. 네. 오. 근데 저는 그러면 축하한다고 이제 그쪽에서 전달하면서 얘기를 하면 저는 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웃음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아이러니일까. 내 책은 문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고 막 심사를 잘하신 거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문학상 받을 책인데 왜 사회과학 분야로 신청을 했대? 이러고 된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석희 문학상과 그리고 또 그 선인세 개념으로 주는 상금이 아니라 진짜 고스란히 저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주는 상금 2천만 원까지. 그러고 보니까 선인세로 주는 문학상하고 또 다른 거군요. 다른 거죠. 이거는 그냥 상금. 그대로 세금을 제외하고 2천만 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돈이 통째로 통장에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지난번에 그 저희 2년 6개월 전에 방송한 다음에 끝나고 언제 만나서 맥주라도 한 잔 하자 그러셨었는데 그 문학상 받으신 다음에 연락이 또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제가 안 드렸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상금이 얼마냐라고 말씀하셔서 상금이 얼마다라고 다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아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걸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생극장이 그 상금 2천만 원의 전숙희 문학상을 받은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 니은 서점 오늘 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책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네. 네. 그 상금으로 서점을 차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제가 뭐 책에 워낙 다 밝혔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자면 서점을 차리는데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서점이라도. 네. 네. 그러니까 보증금 그리고 저도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이른바 권리금. 네네. 권리금이라는 걸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고. 아니 심지어 권리금도 내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 같은 업종이 아닌데 무슨 권리금이 있느냐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께서 권리금의 종류를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영업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고 오. 이른바 바닥 권리금도 있다. 아하. 그래서 바닥 권리금은 뭐냐 여쭤봤더니 바닥이 있으면 바닥이 있기 때문에 가게가 있는 거고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 따라오는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이라고 한다. 저는 도대체 그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가게를 공중에 내지 않는 이상 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바닥 권리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바닥 권리금이 또 1,000만 원,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 그다음에 책을 또 좀 사야 하니까 사야죠. 책 구입 비용, 그래서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바로 이제 그 5천만 원 비용이 전숙희 문학상에서 받았던 상금.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생극장 책 출간 이후에 강연을 하면서 생긴 강연 수입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니은 서점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종잣돈 역할을 한 거죠. 자, 어쨌든 그 뭐 이래저래 상금이든 뭐 강연료든 수입이 생기면 뭐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옷을 살 수도 있고 뭐 차를 바꿀 수도 있고 수많은 용처가 있는데 왜 서점을 냈느냐? 서점을 원래 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꽁돈이 생겨서 실행에 옮기신 거냐? 아니면은 꽁돈이 생긴 다음에 이걸로 뭐 하지 하다가 서점을 떠올린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솔직히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면 노명호 선생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서점에 대한 꿈을 밝히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받고 싶다라는 포스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시더라고요. 저는 안 눌렀거든요. 왜냐하면 또 순진한 대학 교수 바람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니 네, 그 얼마나 고생길로 막 몰아 넣는 건데. 그 포스팅은 그러면 그 상금 받기 전 난 후였던 후였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좋아요가 500개가 달리면 서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서점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고 해서 그 500개가 넘었어요? 넘었죠. 700 몇 개가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인 거죠. 자기들이 돈 낼 것도 아니면서. 그 700명 좋아요 누른 사람들 명단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그 이름을 한 사람들한테- 명 한 명 불러야 되겠다. 그러게요. 이름 그 중에서 책을 사주신 분과 좋아요만 누르시고 아직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방송 분을 지금 잠깐 끊고 그 명단 확인합시다. 아니면 여기서 쭉 불러. 아니면 700분이니까 딱 떨어지네. 700분이면은 그 1인당 10,000원씩 내면 700만 원이고 아니 그분들이 1인당 한 1,000원씩 내면 70만 원이잖아요. 그분들이 매월 1,000원씩 내서 니은 서점 임대료를 책임져 주셔야겠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직 그 700분들은 좋아요만 누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직 마음으로 갖고 계실 거고요. 저한테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곧 연락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저는 뭐 SNS를 안 해가지고 그런 포스팅을 본 적도 없습니다만 YG는 혹시 좋아요 누른 사람한테 뭘 내라고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 눌렀을지도 몰라. 아니 저는 그 700분이나 뭐 이렇게 되게 응원을 하는데 서점을 그 차려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유지를 시킨다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 같아도 말렸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형이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뭐 하던 일이나 잘해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왜 서점입니까? 제가 막연하게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그런 게 있었어요. 사회학자고 그래서 이제 캠퍼스 안에 있다 보면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교해 보면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특수한 일들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수가 돼서 캠퍼스 안에 있다 보니까 사회학자로서의 자꾸 촉이 무뎌진다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회에 대한 기자처럼 네. 사회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만 어떤 걸 주제로 연구를 할 것인가도 설정할 수 있을 텐데 캠퍼스라는 곳은 너무 한정된 인구 집단만 모여 있고 일어나는 일도 뭐 뻔한 일들만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학자로서 뭔가 자극을 좀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네. 이건 막연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 공간이 어떤 것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채 나한텐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막연한 생각. 그 공간은 꼭 서점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마스크 공장일 수도 있고 치킨집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왜 서점이었냐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생각했던 건 뭐였었냐면 그 인생극장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수익이 생겼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은 제가 쓰고 싶은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생극장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책을 쓴 건 저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쓰여질 수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그 책과 관련된 수익은 부모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래 돈 제대로 썼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은 뭐 인생극장으로 썼습니다만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이었고 교육에 대한 한을 가고 계셨던 분들이고 또 자식이 공부하는 걸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고 격려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교육과 관련된 용도로 쓰이면 부모님도 혹시라도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요즘 뭐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습니다만 부모님께서 만약에 그 서점을 보셨으면 야, 잘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학자에 대한 꿈을 길러주시게 했던 배경은 뭐 공부를 해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을 원 없이 사볼 수 있는 용돈을 주셨던 게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거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돈이라고 하는 장벽 없이 제가 원하는 책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 그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책은 어찌 보면 저를 학자로 만들어준,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환경적 선물이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점은 바로 그런 책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이걸 보시면 그래, 네가 우리 부모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네가 책을 좋아했고 그리고 네가 읽고 싶은 책을 부모들이 원 없이 사줬더니 네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학자가 됐던 것처럼 이 서점을 들락거리는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너처럼 뭔가 학자가 되거나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 인생극장 얘기 그리고 서점을 왜 냈나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일부 마쳐야 되거든요. 이 책이 어떤 계열의 책이고 책의 내용이 뭔지도 조금은 언급을 합시다. 네. 이건 뭐 제가 이제 읽은 독자로서 언급을 하자면 그 대학 교수 사회학자 노명우가 2018년 9월에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 근처에 니은 서점이라고 하는 작은 서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통속적인 용어로는 대표나 사장님 혹은 이제 노명우 선생님께서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은 마스터 북텐더. 이거 아마 바텐더에서 따온 용어일 텐데, 그래서 그 마스터 북텐더, 그 서점 주인으로서 2년간을 보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서점 주인의 시각으로, 사회학자의 시각으로,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읽는 사람의 시각으로 정리한 에세이가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 니은 서점입니다. 정말 정리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저자가 말해도 저렇게 네, 말 못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그 여차저차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서점 주인으로서 뭔가 분투기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고 딱 끝나면 내가 덧붙이려고 이게 책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해버리네 그냥 한 번에. 네. 왜 그러십니까? 네. 이 책은 사실은 서점에 관한 책들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려고 몇 번이나 여러 권을 검토를 했었는데 거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섬에 있는 서점 같은 거는 제목만 서점이고 그건 소설이고.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책이 좋아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뭐 그 책을 쓰신 저자가 나올 수 없는 사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막 그렇게 우리가 막 사랑한 책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자가 좀 그럴 듯한 에피소드나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모시려고 하면은 책이 우리 둘이 보기에는 그렇게 멋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노명우 선생님께서 니은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 니은 서점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다길래 읽어봤는데 아마 중간에 쉬는 타임이 없었으면 더 일찍 그랬을 거예요. 수도 있죠. 네, 이게 8월 말 정도에 책이 나왔죠. 9월 초에 나왔어요. 9월 초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책걸상 네. 쉬고 있을 쉬고 때 있을 때 나와가지고 제작비 마련하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때. 네, 그러다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거의 제일 먼저 연락 드리고 모셨는데 저는 너무나 약간 애틋하고 뭉클하고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를 줬는데 일단 그 한 가지 그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거는 인생극장 때보다 유머 코드가 좀 더 많아졌다. 세련돼졌다. 아니 이게 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서점 주인이 되시더니 약간 웃긴데. 분명히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듣는데 좀 사람이 변했다. 네. 근데 긍정적 의미로 좀 변했다. 그러니까
좀 사회성이 좀 더 많아지고 약간 넉살이 좀 늘었다는 얘기를 좀 듣기는 해요. 왜냐하면 혹시 아무래도 옛날에는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아, 재미없는 어, 사람은 그 아니었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호불호가 되게 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제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제가 말을 섞으면 제가 좋아한다는 뜻이고, 근데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었는데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는 이렇게 호불호를 명확하게 제 취향대로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는 또 사람들이 약간 두리뭉실해졌다. 좀 더 성격이 좀 원만해졌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해요.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는 사실은 목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장제목이 서점을 차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막상 차려보니 그렇지 않고 이렇더군요. 망하지 않으려고 책 파는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망하지 않고 버티니 이런 사람들이 서점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가 이제 4개의 큰 부의 제목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사회학자가 서점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다가 북텐더가 되었죠. 전혀 힙하지 않은 연신 내에 서점을 차리기로 결심하고 꿀벌 부동산의 소개로 서점 대각선 방향에 있는 만세 부동산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상하 부동산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상하 부동산 그 사장님은 아직도 방문 안 하셨죠? 뭐 택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적은 있지만 아직은 책은 구입 안 하셨습니다. 책에 그 책에다가 사장님 얘기 나오거든요. 콕 찍어가지고 디스하셨더라고요. 그 얼마 물론 전 저도 상하부동산에서 집을 사진 않았으니까요. 피장파장이네. 우리 얼마 전에 장강명 작가랑 방송할 때 각 글의 제목을 이렇게 다 2줄씩 길게 썼냐. 네. 그리고 웃었었는데 이 책도 그러고 보니 그 글 꼭지 제목이 1줄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2줄이고 심지어 3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 요새 트렌드예요? 그리고 차례만 봐도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강 작가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네. 사실 이 책을 쓸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목차 제목이었어요. 왜 그랬냐고 하면 보통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사람들이 책을 볼 때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보는데 목차가 이렇게 단문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렇게 짐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일단 책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다른 책을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요번에는 사람들이 목차만 봐도 이 책이 무슨 책이구나 그리고 목차 자체가 일종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목차는 진짜 보통은 많은 경우 편집자한테 맡기거나 네. 편집자가 더 훨씬 더 멋있는 제목을 만들어 주겠거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목차 이번 책 목차는 제가 진짜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했고 제가 썼던 목차 그대로 거의 실린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문학상을 한번 받으시더니 계속해서 문학 에세이 욕심을 부리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책을 파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목차나 이런 표지나 이런 걸 만들어야 좀 더 잘 팔리는구나. 어떤 손님들은 어떤 부분을 유심히 보나 뭐 이런 거를 쳐다보신 거죠. 맞아요.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저한테 가장 큰 소득이 그거였던 건데 사람들이 책을 어떤 식으로 살펴보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하는가를 아무래도 서점에서 많이 보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 니은 서점에도 그렇게 노명우 선생님께서 파악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들어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니은 서점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애청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름은 왜 니은 서점이라고 지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에 대한 기업 공간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가족 이름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명우 서점이 아니라 니은 서점이군요. 네, 그 처음에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노신의 서점이었는데 네. 김밥집을 연상시킨다라는 주변의 의견들이 있어서 김간의 김밥집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노신의 노간의 이런 건 자꾸 김밥집이 되거나 네. 무슨 감자탕집이 연상되거나 그런 이름들이어서 노간의보다는 노난의 서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집안은 살려야 되고 뭐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왜 서양 사람들은 뭐 M이라든가 S라든가 이렇게 이니셜 취해가지고 가게 이름이나 상호 짓는 경우 많은데 네. 우리라고 그런 걸 못할 바가 없겠다
그래서 그러면 노씨에서 초성 니은을 따서 니은 서점이라고 줬더니 발음도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경쾌하고요. 네. 그리고 기억하기도 좋고 발음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사실 절묘했어요. 좋은 서점, 좋은 네,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의 네. 니은 서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니은 서점에서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 일이 났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니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니은 서점이야. 그렇죠. 어. 연신내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니은 니은 서점. 서점에서 오늘 이런 그냥 니은 서점. 아 그때는 기억 서점으로 하겠죠. 왜? 니은 서점. 아 요즘에는 그 유출을 할까 봐서 그 A A 서점? 서점이나 혹은 기억 서점이나 이런 식으로 붙이더라고요. 그 니은 서점이 니은 서점 어느 보고 순간에 기억 기억 서점이라 서점이- 그러면 이상하지. 자, 그래-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연신내에서? 연신내에 있습니다. 연신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연신내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고 있는 교통의 몇 번 요지이고요. 출구에 있습니까? 10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 10번 출구에 나오셔서 10여 분 정도 10여 분. 10여 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작가의 이름들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걸으실 수 있는 거리인데 10여 분 정도 걸으시면 또 중간에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거든요. 그걸로 가지 마시고. 네, 알라딘 중고서점이 발견하시고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거리를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한 5분 정도 더 걸어오시면 부동산 골목길, 스트리트. 네. 네. 중간 안에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YG하고 JYP가 아직 못 가봤거든요. 언제 한번 가보자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어요. 그래서 살짝 죄송한데 노명호 선생님은 제가 안 오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호감이라서. 강양구가 다녀간 서점이라고 소문나면 딴 분들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그럼 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관한 그리고 니은 서점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은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노명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